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 속 시원해질 만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제목만 들어도 흥미로운데요. 바로 집 사줬더니 장모님만 오게 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한 복수입니다. 한 노년의 어머니가 자식과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을 어떻게 통쾌하게 풀어냈는지 유쾌하면서도 재미가 담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인공 박 여사님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박 여사님은 아들 승철 씨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까지 하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아들 승철 씨가 결혼을 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들러 안부도 묻고 자주 연락도 했던 아들 부부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혼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 박 여사님 마음도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은 박 여사님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부탁했어요. 박 여사님은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날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박 여사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새 집으로 이사한 아들 내외를 보기 위해 박 여사님은 명절을 맞아 음식을 잔뜩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문을 열어준 건 아들 대신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썩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며느리의 뚱한 표정에 박 여사님은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음식이라도 먹겠지 싶어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박 여사님이 가져온 음식을 보더니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간편하게 해 드셔도 되는데 괜히 고생하셨네. 라며 박 여사님의 수고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오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고 승철 씨도 어딘가 바빠 보이며 어머니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군요. 반면 며느리의 장모님이 오실 때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장모님이 오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음식을 차려놓고 승철 씨도 직접 차를 대접하며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박 여사님이 이를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컸지만 아들에게 불만을 말하지도 못했어요. 박 여사님은 속상한 마음에 한 번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승철아, 엄마가 요즘 너희 집에 가면 좀 눈치가 보인다. 너희 장모님 오실 때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니. 하지만 승철 씨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고 요즘 바빠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아둔 돈 다 주고도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박 여사님은 서서히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연락도 하지 않고 오라는 말도 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며느리와 장모님이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우연히 며느리와 장모님이 다정하게 쇼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의 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서운함이 치밀어 올라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철아, 엄마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집 사줄 때 이런 대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바빠서 그런 건데 왜 자꾸 서운해하세요? 그날 밤 박 여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짜증뿐. 그러다 문득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은 결단을 내렸죠. 좋다. 나도 내 방식대로 복수를 해보자. 박 여사님은 바로 다음 날부터 집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사를 했어요. 아들 내외가 박 여사님 집에 들를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도 전혀 몰랐죠. 박 여사님은 새 집에서 생활하며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집을 비웠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황급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집에 아무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고 내 며느리가 장모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하려고. 나도 내 인생 살려고 이렇게 나왔어.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아들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젠 내가 나한테 하는 게 미안한 줄 알겠지. 하지만 나도 이제 내 마음 챙기며 살려고. 박 여사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아들 없이도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들 내외도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복수는 단순히 아들 내외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죠.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한테 희생만 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도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무조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챙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박 여사님의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노년에 찾은 진정한 자유. 박 여사님의 결단처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여사님은 전셋집에 이사 온 후 취미를 찾고 친구도 사귀며 하루하루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쌓고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박 여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는 주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경계와 거리 두기의 중요성.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자식들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를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꾸만 그들이 의존하게 두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하게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에게 매번 생활비를 지원하던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점차 자신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론 도움보다 더 큰 선물은 자식이 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넣어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나를 위한 소비, 절약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주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아끼던 돈으로 작은 여행을 떠나고 자신을 위한 취미 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끼기만 했던 돈이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 관계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박 여사님처럼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여사님은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고 나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함께했던 동창들과 소모임도 시작하고 마을의 작은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더욱 행복해진 것입니다. 5. 나를 위한 시간 계획하기, 작은 목표와 새로운 도전. 박 여사님이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추가합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내용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우고 싶은 요리나 외국어를 배우는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느꼈죠. 우리도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해보는 것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박 여사님이 주는 조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조언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